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다. 이제 곧 1,500원이 되겠다.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18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NDF 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역외 선물한 거래를 말합니다. 선물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열리는데요. 이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1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하죠. 지금 말입니다. 역외에서 거래되는 것은 우리가 돈 풀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돈 풀어서. 역외는 역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시장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속 외환 보유액을 풀으니까 이게 0 밑에서 하락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면 풀고 그래서 떨어지고 올라가면 풀고 그래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NDF 시장, 미국 선물한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대로 가는데 그야말로 고공행진입니다. 고공행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1,418원이면 지금까지 여러분 환율 중에서는 거의 최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9월 22일에 1,409.7원이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418원이면 9원이나 더 올라갔잖아요. 그때보다. 그죠? 그때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글로벌 외환위기 때하고 지금 맞먹습니다. 2009년 3월 20일에 1,412.5가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넘어섰어요. 이대로라면 1,570.3원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높은 숫자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에 있어서만 지금 현재 경제는 금융위기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지금 호재들이 없습니다. 악재만 수두룩합니다. 악재만. 당장 가장 큰 악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역수지 적자잖아요. 무역수지는 9월 20일까지 2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무역이 흑자가 나서 달러를 계속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8월에는요. 경상수지마저도 적자가 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달러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 여기에 두 번째 강한 게 미국의 긴축이잖아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는 거와 양적 긴축을 앞당기는 거. 이것도 지금 장난 아니죠. 이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로화는 약세가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강세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강세는 아마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국들은요. 이게 워낙 심각하다고 느끼니까 금리 인상을 앞다투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그러면 각국에서 금리 인상을 앞다투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의 소비는 더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죠? 소비는 더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설 자리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진짜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침체가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멘텀이 없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21일 날 올렸죠. 그죠? 21일 날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하루가 딱 지난 다음에 13개국이 동시에 금리를 올렸어요. 동시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스위스는 자이언트 스텝했습니다. 0.75% 올렸고요.
스위스는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대만도 0.125% 올렸죠. 영국은 빅스텝, 노르웨이도 빅스텝, 홍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필리핀은 빅스텝, 인도네시아도 빅스텝, 남아공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0.75%를 올려서 6.25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에 대한 위험성은 저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데 문제는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줄여갈 것이냐. 글쎄요.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저는 통화량을 줄여가지는 못하고 계속 돈은 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결국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거 반도체 수출이 줄어듭니다. 반도체 수출. 반도체는요 우리 수출의 20% 차지합니다. 거의 20% 차지합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뭐 16%에서 20%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러면 삼성 전체가 차지하는 한 20%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반도체 수출인데 반도체 수출이 꼬꾸라지면요 우리 경제도 꼬꾸라졌었습니다. 저는 그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은행의 어떤 생각 진짜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올렸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가면 무역 적자는 굉장히 심화되고 저는 결국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떠날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14일 날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외국인들이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흐름을 잘못하면 외국인들도 쑥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비상금융통화위원회라도 개최해서 지금 우리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비상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라 이 말은 아마 제가 지금 처음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 시장도 만약에 열린다면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빠졌을 때 우리도 굉장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상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8월 25일에 금리를 올릴 때 0.5%를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환율이 안정이 됐었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가면 여러분 환율은 진짜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게 강세가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20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111.78이니까요. 111.78 그전에는요. 2002년 2월에 160.60이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때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은 6개 통화 대비거든. 6개 통화. 6개 통화가 어딘가 하면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그다음에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6개입니다. 그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유로예요. 유로가 57% 넘게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그다음이 엔화인데 13% 넘게 차지합니다. 그다음이 파운드인데 한 1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 세 개만 합치면 거의 뭐 시장 전체의 어떤 달러의 가치를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어떤 러시아가 확전을 하게 되면 유로를 사겠습니까? 달러를 사겠습니까? 유럽 사람들도 유로를 안 삽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한미금리 역전이 된 상태에서 오늘이 24일입니다. 10월 14일까지는 아직도 한 달 20일가량 남았습니다. 20일가량.
20일가량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심리가 무너져요. 이게 이미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너졌어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나 심지어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들, 외국의 거대 자본들의 어떤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요, 심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적기가 필요합니다. 대처가 그때 나와야 돼요. 그 시기를 잘못 놓치면 굉장히 큰 충격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비상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의 강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을 가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오지 않겠느냐. 지금 뭐 정부가 엄청난 대책을 세우는데도 이게 뭐 대책이 씨알이 안 먹히잖아요.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만 한 번 더 우리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늘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네니까요. 계속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